뭐야, 씨. 다시 나왔네. 아이씨. 밖에서 못 뜨겠다, 이거. 적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비디오 안 켜신 분들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거니까 비디오를 켜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어, 회의 진행 순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저희 건설관리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겠고, 10시 15분부터는 윤우섭 부사장님의 벌점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속해서 10시 25분부터 40분까지 간단하게 회의 자료 설명이 있겠고요. 이후에 저희 맨 마지막 10시 40분에는 잠깐 저희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잠깐 들어보는 그런 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40%면 저기는 어떻게 되냐, 데이터는? 제 걸로 쓰는 건데 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이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보건관리실의 이태룡 전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우선 바로 저희 건설관리본부장님, 진영길 본부장님의 건설관리본부의 조직관리 및 현장 운영 이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내리시더라도 있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잠깐 진영길 화면을 본 여기다 놓고. 네, 네, 안녕. 안녕하십니까. 보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좀 두서없을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드릴 말씀을 평소 생각했던 거를 조금 적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띄웠어? 존경하는 건설관리본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길입니다. 바쁘신 현장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능동적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매뉴얼 화상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직접 인사를 나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 처음 화상으로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항만부에서 우리 본부로 오신 항만 현장 단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 향후에 직접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요? 어, 어디로? 인천, 제가 인천도시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고 현재까지 주요 업무 추진했던 사항들 한 네 가지 사항과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부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수주, 현장 지원 담당 PM을 선임해서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수주와 현장 지원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니만큼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조직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완을 한 조직 개편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11월 25일 전후로 전 현장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주 관련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 수주 목표액은 391억입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331억을 수주를 해서 현재 목표 대비 약 85% 수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과 본사 간의 어떤 이 유기적인 관계가 잘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 수주 목표 플러스 현장에서의 어떤 증액이라든가 기간 연장을 합치면 391억 수주 목표액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좋은 관계를 우리 감리단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유지하고 계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현장에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또 수주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사에 알려주시면 담당 PM에게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 업무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청에 수주 정보만을 위해서 가시게 되면 아마 발주처에서 수주 정보를 위해서 캐기 위해서 왔느냐 하고 좋지 않은 인상도 풍길 수 있으니까 무리는 하지 마시고 여건이 되실 때 수주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주가 우리가 되면 또 이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인재 영입입니다. 현재 업계가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엔진회사에서 임직원들의 인맥을 활용을 해서 각 분야별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임직원 분들께서도 영입 제의를 받으셨거나 지금도 계속 그런 유혹에 직면해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자분들을 대우를 해드려야 이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계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 능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지만 보다 나은 우리 회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서영 가족으로서 조금만 함께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자들, 특히 우리 회사에 지금 필요한 분야는 도로, 하천, 단지, 상하수도, 철도, 항만 분야까지 다양한 부분의 기술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추천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라도 또 추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리스크 예방 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지금 안전보건관리실 우리 윤호섭 부사장님을 중심으로 리스크 예방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리스크 사항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각종 위험 요소, 그리고 외부 감사나 점검 시에 업무와 관련된 기술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특히 단장님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현장 관리를 잘 하셔도 설마 했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애로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달되는 능동적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매뉴얼이 아마 이런 걸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각종 재해로 인한 사고나 각종 감사, 점검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데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안전관리실과 담당 PM, 저한테도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사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큰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사와 현장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ES 기간이라든가 ES 부분입니다. 기간이라든가 등락 요건이 충족되면 가출청에 보고를 해서 계약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ES 보고를 일단 하고 계약 반영 여부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자가 배치되거나 철수되는 경우에 본사로 좀 바로바로 좀 매월이라도 좀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PQ라든가 인력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 계시는 분들이 철수, 배치된 걸 알아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회사는 기성을 받은 확정 매출을 영업이익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진행 형식이면 뭐 기성 수급이 안 돼도 매출로 반영을 해주지만 우리는 기성을 받아야 매출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성 계획에 따라서 적기에 기성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준공 한 3개월 정도 전 준공 도래된 현장에서는 우리 상주,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관료분들 공사비 절감, 시공사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절감을 했을 때 공사비 절감 기여 감면 확인서를 꼭 좀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면 이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비 절감 기여 감기원이 상주 기술 지원 0.2점까지 최대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PQ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이 가점을 0.5점까지 붙여서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한 0.1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점 0.4점 뒤지고 저희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 기여감리원을 하나 가지고 오시게 되면 수주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본사에서 발송되는 행정문서, 특히 이제 그 대외문서 시행에 좀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시공 지성 등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보고, 결과보고 등의 그 본사 대외 공문이 시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본사의 현장에서 협조 문서를 보내서 기한문을 첨부해서 본사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고 나면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문서가 시행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이제 이런 거를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대외 문서까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향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경영진과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체 현장의 문서를 제가 한번 결제를 하면서 보니까 이 문서 형식이 다 제각각 틀린 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시행에 있어서 밑에 담당자, 본사 담당자 이름만 들어가서 대외 문서가 시행이 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형의 문서가 각 현장별로 틀리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통일된 그 대외 문서 형식을 이번 달 안으로 현장에 뭐 기존에 쓰고 계신 거와 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통일된 문서 형식을 배포를 드려서 앞으로는 우리 대외 문서가 어느 현장에서든지 똑같은 문서체와 똑같은 형식으로 최소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단장님들과 임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또 영하의 날씨로 급격하게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일일이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우리 본부가 지금보다 여러모로 활성화되고 발전되게 되면 정기적으로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 드려서 직접 고생하시는 우리 단장님과 우리 임직원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좋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영길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안전보건관리실의 윤우석 실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업무도 바쁜데 오늘 저희 그 비대면 교육에 참석해 주신 단장님 기타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안전보건실인데 그 고민을 여러 부분을 하지만 사고를 안 나게 할 수는 없는데 노력은 하지만 사고가 난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직원들이나 회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착안한 사항은 오늘 강의 내용인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대응 조치를 미리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법령도 강화되고 뭐 중대재해 처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런 업무 수행 중에 자기 자신을 보호할 뭐 이런 제도적인 건 없고 징벌적인 제도가 먼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고가 났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한 군데 났는데 우리가 이제 주간인 현장이 아니고 서브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모니터링 해보니까 6시간 안에 노동부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그 사고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증거 조작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 사건의 책임자를 잡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6시간 동안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증빙 자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하는 자료가 없으면은 안전관리 소홀, 그다음에 시설물 미설치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신변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미리 서류를 좀 확보해 놓고 그런 거에 대응을 하면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회의를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현장에서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사고가 나도 여러분은 좋은 변호사만 쓰면 문제없이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시간이 짧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한 30초 정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실제 업무하다가 저도 단장 생활을 좀 했지만 앞뒤가 꽉 막혀갖고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하는 거는 징벌이 없습니다. 문제만 해결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와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아주 난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기술적인 거나 발표 문제나 이런 거 최대한 해결하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 하다가 벅차갖고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좀 지연돼가지고요. 테스트. 잠깐만요. 자료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매뉴얼입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저희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매뉴얼,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위부 감사, 점검 시 대처, 재발생 시 보고 요령,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 위험 요소 사전 예방,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추동 대처, 그리고 시스템 구축, 그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바로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사고 발생 시,
단순 사고와 그리고 중대재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6시간 이내에 CSI에 보고를 하시고 보고 전에는 일단 발주처와 상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어떤 발주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고 보고에 대해서 민감한 발주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의를 하셔가지고 CSI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 분사 담당 PM이나 저희 안전보건관리실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경중 그리고 저희 회사에 미칠 영향과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고 조사를 나갈지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대표 보고 그리고 사고 보완 조치 그리고 사후 조치 교육 및 재방지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참고로 CSI 보고 같은 경우는, 현장이나, 기타 발주처에 큰 위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특별한 그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보고는 CSI에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우선 저희 본사 할 일, 그리고 건설사업관리단의 할 일, 그 다음에 사고조사자, 이건 유관기관이 되겠죠.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청, 경찰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최초 사고 발생이 되면은, 시공사에서 CM단에 보고를 하시고, CM단에서는 저희 안보실 및 발주처 에 보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표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100% 현장에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서 사고조사 및 대응 준비와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 사항을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조사가 6시간 정도 내 이제 보통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서는 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2시간이나 3시간이면은 도착을 해서 1차적인 사고조사와 그리고 자료 수집 이런 업무를 바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의 점검이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와 안전원은 조금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건설사업관리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경찰이야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우선 행정적으로는 사실 국토교통부 점검이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시공사는 벌금이나 기타 과태료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많은 신경을 써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조사 때, 바로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가 되면은, 그동안에, 사고 조사, 그리고 2차 서류 제출, 그 이후에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해제가 되면은 작업을 재발 방지 대책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완료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작업 재개를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제 그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교육 및 사고 사례 전파 등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13종 서류 수집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경찰청과 경찰서죠. 경찰서하고
고용노동부에 들어간 서류입니다. 시공사 서류라고 볼 수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서류 13종이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나 국토안전원에서는 2차 서류 32종 이것도 노동부하고 이게 이제 같이 합쳐진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 제출이 있겠고 이런 과정 이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1차 제출 서류 13종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챙겨야지 될 서류 19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위급 감사 점검 시 대처 광고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 제출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고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 부분은 저희하고 군사 PM이나 저희 안전관리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 자료 제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서하고 경위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실 때 꼭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확인서 제출 이후에 저희한테 오시면은 사실 감사자 분들과 연락하고 그분들의 제재 방법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전에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수감 현황은 꼭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감사 시에 긴급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행정사항 등이 쟁점사항 등이 발생을 하면은 대응하고 좀 저기 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전화를 통해서 상의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부감사 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점검자와 그다음에 점검 기간 그다음에 주점 수감 내용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형식으로 저희 본사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일 감사가 끝나시면은 수감 현황 보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재발생 시 사소한 재해는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 시 1차 수집서류 13종과 2차 수집서류 32종 그리고 저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분배해지는 19종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검단 오스펌프장 사고 사례 올해 초에 있었는데요.
사실 마무리가 잘 된 부분이고, 성공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종 서류입니다. 요 뒤에 이제 요 서류들을 제가 예시를 해서, 저희들이 요거를 13종 그 서류들 전부 다 양식과 샘플 자료들이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거의 대부분 다 기본적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2차 수집 서류 32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서류, 시공사에서 사실은 이 서류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지 되고, 저희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서류들이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 서류들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식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저희 이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 19종 서류입니다. 이 부분은 꼭 있어야지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1번 뭐 안전관리계획서, 그리고 건축법 회의 자료, 뭐 기타 저희 기본적인 건진법에 들어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업무들은 꼭 챙겨 놓으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일상 업무로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부분은 저희 안전보건실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양식들은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 저희나 또는 시공사 사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서 신중하게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합의 이후 유족들, 가족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요거는 이제 양식을 합쳐놓은 겁니다. 합의서 따로, 처벌불원서 따로인데, 이렇게 이제 한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합의를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저희가 사법적인 부분에서 제출을 해서 좀 처벌이 약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고 사례 이제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검단 오석장에서 첫 번째로 사고 발생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했었고요. 요 검단 펌프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비 신호수가 백호에 후진하면서 깔려서 사망을 한 사고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근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9명을 신속하게 집결을 시켰습니다. 7시 30분에 사고가 났는데 9시 이전에 9명을 집결을 해서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들, 안전 관련 서류들, 13종 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 9명이 전부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서류마다
재확인에 거쳐서 제출을 했고, 자료가, 인원이 많고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신속히 제출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좋았던 부분이 또 사망 유족과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잠깐 나오셔서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유족들도 큰 대응이 없었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경찰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와서 단순 사고로 신속히 판정이 됐습니다. 아, 교육은 잘 됐구만. 여기 이 현장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했고, 신호수가 뒤에 있는 차가 진행을 하는 부분을 신경을 쓰다가 앞에서 신호를 하던 백구를 못 봐서 피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구만. 그런 식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고, 주변에 이제 사고 장소에 CCTV, 차량 블랙박스 이런 부분까지 다 경찰에서는 확인을 하거든요. 다행히 이쪽은 좀 한가한 위진 곳이라 이런 부분도 증거물이나 기타 저희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증거물들이 이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히 잘 넘어갔고요. 교통부 그리고 안전원, 서류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제 잘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1, 2차 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안전시설, 뭐 기타 특별한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행히 발견이 안 돼서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또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사고 결과 행정 조치. 저희 건설사업관리단에서 행정처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시공사에는 뭐 과태료 1,000만 원, 그리고 유족 보상 합의금 3,000만 원, 산재보험료 뭐 1억 2천, 1억 2천, 그리고 중요한 재발방지 수립 용역비, 이게 이제 3,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해서 그렇게 처리가 그래서 중결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 사고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 백호 부분입니다. 백호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신호수가 뒤에서 이제 백호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뒷부분에서 이제 주요 차량이 탱크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호 부분이 순간적으로 주요 차량 진입하지 마라 안내를 하는 와중에 이 백호가 후진을 하면서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사에서 신속히 안전관리자, 주변에 인근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 9분을 집결을 시켜서 서류 준비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류 이제 제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13종하고 32종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들이고요. 저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뭐 같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입니다. 실제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이제 교육은 끝났고요. 뭐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은 뭐 교육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하반기 12월 달에 불점 총괄표 통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주처에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 점검 휘수 지분율입니다. 이쪽에 이제 기재하는 건데 벌점 통보는 발주처가 꼭 하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을 점검 횟수, 저희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 12월 말 되면은 발주처에 요게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저희 건설사업관리현장 23년도 정기 위험성 평가 자료 요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최초에 정기 위험성 평가 연초에 시행을 하는 부분, 그 부분 꼭 업로드를 해주시고 정기가 안 됐을 경우에 수시라도 수시 위험성 평가라도 업로드를 이 폴더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매년 상하반기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 업로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저희 PM분들께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기술 지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는 데는 꼭 가서 이 부분을,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챙겨 놓는데 점검을 못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PM분들이나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단장님들께서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안전보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성 평가 관련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기한이 다가오는 현장들께서는 꼭 요 용역수행 평가 보고서 작성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때 되면은 연락을 하지만 혹시 준공기한이 변경되고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저희 안전보건관리실과 긴밀하게 좀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Q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0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현장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17개 현장이 준비 중입니다. 안전수준평가 관련입니다. 사실 안전수준평가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이 관련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비치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안전수준평가 업무 자체가 평상시에 시행하시는 그 안전 관련 업무들에 대한 서류를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한 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고. 근데 별도의 업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 부분을 좀, 저희 가이드라인을 좀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요 수준평가 관련해서 상당히 공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은 필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수준 평가 받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계자료 시스템 활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SI 디스크로 말씀을 드렸는데 SI 디스크 용량이 좀 부족해서 설계자료 시스템 부분으로 용량을 확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계자료 시스템 요 사이트로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요 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 현장에 해서 현장명으로 폴더를 만드시고 순번을 매기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식은 여기 샘플 형식 폴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은 상당히 현장에 업무가 이미 진행된 현장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드실 것 같고 기존 공무분이나 그다음에 단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또는 품질, 안전 요분들 전부 다
그냥 폴더를 업로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현장명 안에. 그러시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도서, 그리고 뭐 각종 실정보고 서류, 기타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작성하시는 모든 서류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좀 전화를 드리는 일이 훨씬 적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부분 때문만이 아니고 어, 이 자료를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요. 지금 현장에 한 40여 개 현장의 자료가, 현장 자료들이 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검측서 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식들, 실제로 검측했던 부분, 스캔 자료, 이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되니까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꼭 이 부분은 자주 접속을 하셔가지고, 뭐,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본 일상적인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우측에 공유문서, 여기에는 저희 안전보건관리실, 그리고 건설관리부, 뭐 기타 여러 부서들의 폴더가 있습니다. 저희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실 폴더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작성 자료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업로드를 시켜주시고, 또 저희가 현장에 배포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I에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활용.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현장에서 또 사용자 승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몇 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안 됐으면 CSI에 꼭 사용자 승인을 하셔가지고, 품질 시스템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품질 시험 성적서, 그리고 외부기관 시험 성적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쪽 CSI,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인기관에 대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따로 입력을 하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부분은 꼭 여기에 관련 사진이나 시험 성적서 포함해서 입력을 하셔야지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 뭐 드렸는데 이 부분은 위임전결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착수계라든가 기성, 준공 관련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저희 PM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전결사항은 이고 이상 저희 교육은 마치겠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면 잠깐 질문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하고 네, 저희 혹시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뭐, 권의사항이라든가 다른 부분, 다른 교육입니다. 네. 그러시면은, 뭐, 문의사항은 따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별도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이상 교육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녹화된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